당신은 하루를 보내면서 몇 번이나 허리에 무게가 실리는 순간을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할 때,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을 때, 익숙한 곳에서 은근한 당김이나 묵직함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통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건 허리가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입니다. 놀랍게도 이 미묘한 불편함의 근원은 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골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이 조금만 기울거나 회전해도 척추에 전달되는 하중이 변하고 그 결과 허리 근육과 인대가 하루 종일 불필요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당장은 조금 불편한 정도로 느껴질지 몰라도 상태가 몇 년 혹은 수십 년 쌓이면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진단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냈는데 그날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며 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죠. MRI를 찍어보면 허리뼈는 생각보다 멀쩡한데 골반이 틀어져 있어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허리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를 찾아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허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허리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골반이 바로 한결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매일의 움직임 속에 스며들어 삶 전체의 질을 높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골반과 허리의 숨은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허리와 골반은 마치 문과 경첩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려면 경첩이 반듯해야 하듯 우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경첩 역할을 하는 골반이 조금씩 기울고 회전하며 심지어 높낮이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허리는 매일 불균형한 힘을 받으며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로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골반 모형과 척추 모형을 나란히 놓고 보여드립니다. 척추는 골반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습니다. 골반이 1도만 기울어져도 척추 윗부분에서는 그 기울기를 보정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죠. 이 보정 과정에서 허리 근육은 끊임없이 긴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근육뿐 아니라 디스크와 관절까지 손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의 원인을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뼈나 신경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그 시작점이 골반 불균형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도 허리 통증의 상당 부분이 비롯된다 하는 주장과 골반은 영향이 제한적이다는 견해가 공존합니다. 40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며 특히 60세 이후의 허리 문제에서는 골반 교정이 통증 완화와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72세의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전전했고 주사 치료도 여러 번 받았지만 잠시 나아졌다가 금방 재발했습니다. 제가 골반 상태를 확인해보니 쪽 골반이 아래로 처지고 회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골반 교정 운동을 3개월 꾸준히 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보행 자세까지 좋아졌습니다. 그 환자는 허리가 아니라 골반이 문제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죠. 허리와 골반은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물이자 함께 늙어가는 짝입니다. 이를 오래 쓰고 싶다면 그 짝인 골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골반 틀어짐이 심해지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의 틀어짐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근육과 인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청년기에는 골반 주위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서 작은 기울어짐도 금방 회복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인대도 탄력을 잃으면서 미세한 변형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젊을 때부터 바닥에 앉아 생활하고 양반다리를 오래 하거나 한쪽 다리만 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또 무거운 짐을 한쪽 어깨로만 메고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할 때
한 방향으로만 비트는 동작이 반복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세월 동안 누적되면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그 기울기가 척추 전체로 전달됩니다. 학계에서도 골반 변형과 허리 통증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기 골반 각도의 변화가 허리 통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연구에서는 근육 약화와 체중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환자를 보며 두 가지 모두 맞다고 느낍니다. 체중이 늘면 골반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그 하중을 균형 있게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 환자는 평생 미용실에서 서서 일하셨습니다. 오른손잡이라 늘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고객의 머리를 다듬다 보니 오른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고 척추는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허리 통증과 함께 무릎 통증까지 호소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하체 관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 골반이 틀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누적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면 바로잡는 습관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골반 틀어짐자가 진단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집에서 골반이 틀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울과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눈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자연스럽게 서보세요. 이때 어깨 높이와 골반 높이를 비교합니다. 한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 있거나 어깨 높이가 다르면 이미 골반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의자에 앉는 테스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 끝에 앉아 양무릎과 발목을 나란히 맞추세요.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려봅니다. 한쪽 무릎이 더 무겁고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골반과 고관절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보려면 벽에 등을 대고 뒤꿈치, 어깨, 머리가 모두 닿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세에서 허리와 벽 사이의 공간이 좌우가 다르거나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골반 기울기가 척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골반의 좌우 균형은 다리 길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골반이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 다리가 짧아 보이는 실제로 뼈 길이가 다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골반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차이가 허리와 무릎, 발목에 연쇄적으로 부담을 주죠. 제가 기억하는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한쪽 신발 뒤축만 빨리 닳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한쪽 골반이 뒤로 빠지고 내려가 있어 걸을 때 하중이 한쪽에만 쏠리고 있었습니다. 교정 운동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신발 닳는 속도가 양쪽이 비슷해졌고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이런 자가 진단은 신호등 역할일 뿐입니다.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촉진 검사와 필요시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을 통해 내 골반이 조금 이상하구나라는 자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이제 골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교정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반 교정의 핵심 원리는 근육 불균형을 바로잡아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는 것입니다. 골반은 단단한 뼈처럼 보이지만 주변의 여러 근육과 인대가 복잡하게 얽혀 위치를 지탱합니다. 이 근육 중 일부가 지나치게 뻣뻣해지고 다른 일부가 약해지면 골반이 기울거나 회전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근육 불균형 (muscle imbalance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뿐 아니라 무릎, 고관절, 발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 근육, 대둔근과 중둔근이 약해지고 허벅지 앞쪽 근육, 사두근, 이 긴장되면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반대로 햄스트링이 지나치게 뻣뻣하면 골반이 뒤로 당겨져 허리에 과도한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짧아진 근육을 충분히 늘려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올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 그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골반 교정은 단순히 뼈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근육의 길이와 힘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정받으면 끝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새로운 근육 균형을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골반의 앞뒤, 좌우 회전 패턴에 따라 맞춤형 교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골반이 앞으로 회전한 경우 오른쪽 허벅지 뒤 근육을 강화하고 햄스트링을 늘려 균형을 맞춥니다. 이렇게 패턴을 이해하면 운동 하나하나가 왜 필요한지 납득이 되죠. 저는 환자들에게 합니다. 골반 교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꾸준함이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매일 5분 기적의 골반 교정 루틴을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5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골반 교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골반의 바닥과 벽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단,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심하면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단계,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1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2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좌우 번갈아 3회씩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풀어 자연스러운 위치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2단계, 이지 브릿지. 동작, 1분. 무릎을 세우고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린 채 눕습니다.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면 또 유지하고 내려옵니다.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해 골반이 뒤로 기울지 않게 유지합니다. 3단계, 고양이 소 자세, 캣카우, 1분.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아래로 꺾고 고개를 듭니다. 소 자세. 숨을 내쉬며 허리를 말아 올리고 턱을 당깁니다. 고양이 자세. 척추 유연성을 회복시키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4단계, 옆으로 누운 다리 들기, Side Lying Leg Raise, 1분.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은 베개처럼 위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등등근을 강화해 골반의 좌우 균형을 잡아줍니다. 좌우 각 진행합니다. 5단계, 벽 스쿼트, 1분. 벽에 등을 대고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기 전까지 천천히 앉았다가 올라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고르게 강화해 골반이 기울지 않도록 합니다. 루틴은 단순히 허리 통증 완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세 하체 혈액순환, 균형 감각까지 좋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못하는 날이 있어도 이 5분만은 꼭 하세요 라고 당부합니다. 작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골반의 위치를 새로운 정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망치는 주범 중 하나인 앉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리를 망치는 가장 큰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혈액순환이 젊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골반과 허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각합니다. 앉아 있는 동안 등립 위치를 유지하기보다 조금씩 뒤로 말리거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허리 근육은 그 기울기를 보정하기 위해 계속 긴장하게 시간이 지나면 근육 뭉침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오래 앉으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뒤 근육이 짧아져 골반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여성 환자분은 퇴직 후 TV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6시간이 넘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검사해보니 골반이 심하게 뒤로 말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허리 근육이 약한 것이 오래 앉아있는 동안 골반이 틀어진 것이었죠. 앉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이고 중간중간 일어나 1, 2분씩 걷게 하면서 교정 운동을 병행하니 2달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학계에서도 Sitting Disease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오래 앉는 습관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뒤로 말리면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1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와 시간 관리입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바디에 엉덩이를 깊숙이 붙이며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30분 힐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앉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골반 교정 운동만큼이나 허리 수명을 늘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으로는 혈관 교정이 혈액순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반 교정이 단순히 허리만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골반은 하체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기울어지거나 틀어지면 혈관이 미세하게 압박을 받고 혈액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다리가 자주 붓거나 조금만 걸어도 무거워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혈액과 함께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져 근육 회복도 더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반 불균형이 순환 저하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저는 예전에 70세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허리 통증보다도 다리가 늘 차갑다는 증상으로 왔습니다. 검사 결과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좌우 높이가 달라 하체 혈관이 한쪽에서 더 눌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 골반 교정 운동과 하체 스트레칭을 병행하자 다리 온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재활의학 연구에서도 골반 정렬이 좋아지면 좌골신경과 대퇴동맥의 압박이 완화되어 하체 순환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골반이 바르게 서면 척추 기립근의 긴장도가 줄어 혈액이 허리 주변 근육에 더 원활히 공급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허리 통증,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근육과 인대가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받아야 손상 부위가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즉, 골반교정은 허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하체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혈액순환 효과를 보려면 운동 중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위험한 함정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골반 교정 운동이 허리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관절과 인대가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이 부상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며 이를 무시하면 근육 찢김이나 인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한 가동 범위입니다.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다리를 과하게 벌리거나 허리를 깊게 젖히는 것은 척추와 골반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한 65세 여성 환자분이 요가 동작에서 과도하게 허리를 젖혔다가 요추 관절에 염증이 생겨 몇 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비대칭적인 운동입니다. 골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쪽만 반복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균형은 양쪽 근육의 힘과 길이를 함께 조절해야만 회복됩니다. 제 실수는 호흡을 멈추는 것입니다. 운동 중 숨을 참으면 복부와 골반 주변 압력이 불필요하게 올라가 허리 디스크에 부담이 갑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만 하고 중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골반 교정은 한 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 습관으로 굳어져야 장기적인 효과를 봅니다.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며칠 먹고 멈추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바르게 골반을 교정했을 때 허리뿐 아니라 전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르게 교정되면 허리 통증 완화만이 아니라 전신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울어진 건물의 기초를 반듯하게 세우면 위층 창문과 지붕까지 안정되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변화는 보행 자세입니다. 골반이 바로 서면 양다리의 보폭이 고르게 맞아지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무릎과 발목에 가는 부담을 줄여 관절 수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골반 교정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전보다 걷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균형 감각 향상입니다. 골반이 중심을 잡아주면 몸의 무게중심이 안정되고 작은 움직임에도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균형 감각 저하가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골반 교정은 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능 개선입니다. 골반이 바로 서면 척추의 정렬이 좋아지고 복부 장기 위치와 긴장도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됩니다. 복부 압력이 안정되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원활해져 더부룩함이나 변비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호흡의 깊이입니다. 척추와 갈비뼈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활량이 늘고 얕고 빠른 호흡 대신 깊고 안정된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전신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69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골반 불균형으로 허리 통증뿐 아니라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했지만 6개월간 꾸준히 교정 운동을 한 후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하루 만보 걷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숨이 답답하던 증상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골반 교정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기능을 젊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꾸준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의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소가 바로 꾸준함입니다. 특히 골반 교정 운동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짜 효과는 몇 달, 몇 년을 쌓아 올렸을 때 비로소 확인됩니다. 환자분들께 자주 MRI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1년 후의 허리와 골반 상태를 비교하면 척추 곡선이 안정되고 디스크 압박이 완화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심지어 뼈와 관절의 마모 속도도 느려져 허리 수명이 확실히 연장됩니다. 꾸준함의 비밀은 습관화에 있습니다. 5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골반 교정 운동을 하면 그 시간을 몸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을 빼먹으면 오히려 허전한 느낌이 들게 되고 그때부터는 유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처음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허리 통증이 줄자 의욕이 붙었고 지금은 4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허리 아픈 게 없어지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몸이 가벼워져서 여행 가는 것도 손주 앉는 것도 문제없어요. 의학적으로도 근육과 관절은 사용하면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골반의 구조적 건강을 지켜 10년 이상 차이를 만드는 생활 방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이 그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허리와 골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작은 습관 하나가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필요한 것은 언제 시작할까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이른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하는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년, 5년,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5분 골반 교정 운동을 한다면 내년 이맘때 허리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될 것입니다. 걸을 때의 가벼움, 장시간 앉아도 편안한 허리, 그리고 좋아진 혈액순환 덕분에 활력을 되찾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하루를 건너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동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짜 꾸준함입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부터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 쌓여 어느 날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